제비는 올해도 천마간 둥지를 찾아왔다. 5개네요. 벌써 3년째 제비는 매년 봄이면 이곳에 와 알을 낳는다. 내 그놈이 거짓말 돼요. 달려보면 3월 30일 날이 3년 날이에요. 아침에 탁 날아와 있어. 얼마든지 아주 예민한. 원래 제비가 3월 30일 날 온다 하잖아요. 저번 달 내가 목요일 날 아침 그래 금요일에 30일 날이에요. 3월 30일 날이 목요일이고 아침에 탁 날아왔네. 그 추운 데도. 알을 낳은 지 2주 만에 새끼는 알에서 깨어났다. 새끼들을 먹여 살리느라 어미는 한시도 쉴 틈이 없다. 제비 둥지에서 새소리가 유난히 커지는 계절. 호촌리의 봄은 제비와 함께 시작된다. 낙동강과 금호강이 만나는 경북 고령군 다산면. 농촌 마을인 이곳 호촌리에서는 지금도 봄이면 날아다니는 제비를 쉽게 볼 수 있다. 따뜻한 동남아시아에서 겨울을 나고 돌아온 제비는 호촌리에서 둥지를 튼다. 여기도 한 집. 그리고 여기도 한 집. 비를 피할 수 있을 만한 곳이면 어디든 제비 둥지가 있다. 호촌리에서는 한 건물에 보통 3개의 제비집이 있다. 여기 있고. 여기도 한 집, 두 집, 세 집, 네 집. 심지어 이곳에는 약속이나 한 듯 줄줄이 둥지를 4개나 지었다. 130여 가구가 사는 이 마을에는 제비집만 해도 무려 500여 개. 제비집이 주민 수보다 많다. 제비 날로 왔는겨? 날로 왔나? 봄이면 호천리 사람들의 인사도 제비 안부다. 최근 새로 지은 마을 회관. 하루 종일 동네 사람들 출입이 잦아 사람 소리가 그칠 날이 없는 이곳에도 제비가 둥지를 틀었다. 사람 사는 곳에 와서 둥지를 트는 제비는 사람들에게 불편을 주기도 한다. 그러나 호촌리 사람들은 이런 불편조차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제비와 사는 데 익숙하다. 우리나라에서는 여만큼 저기서 뭐 제비가 많은데 없이 제비뿐 아니고 뭐 희귀 새들도 많이 있고. 일명 제비마을이라 불리는 호촌리. 준영이 집에도 둥지를 틀었다. 준영이네 제비집은 부엌 출입문이 있는 처마 아래 자리를 잡았다. 야생동물에 관심이 많은 주민 박주덕 씨는 이 동네 제비집 사정을 훤히 알고 있다. 오늘은 준영이네 제비가 알을 낳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찾아왔다. 과연 알을 낳긴 한 것일까? 둥지 안의 알은 모두 5개. 어미는 둥지를 지키느라 부산하다. 촬영팀은 둥지 안 제비의 생태를 관찰하기 위해 둥지 주변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최근 그 수가 급속히 줄어들면서 문화재청이 천연기념물 지정을 검토할 정도로 희귀종이 된 제비. 대도시에서 제비는 관리 대상 동물이기도 하다. 알을 품는 어미는 둥지를 오래 비우지 않는다. 어미의 따뜻한 체온과 보살핌 없이는 알에서 깨어날 수 없다. 둥지 안에 있는 알은 깃털에 쌓여 있다.
거친 둥지 안에서 알을 보호하기 위한 어미의 지혜다. 둥지 밖을 나갔다 들어올 때는 반드시 둥지 턱에 앉아 주변을 살핀다. 주변이 안전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야 어미는 둥지로 들어간다. 둥지 안에 알을 굴리는 이유는 온도를 고르게 하기 위해서다. 알을 품는 것은 주로 암컷이다. 알을 품는 동안 둥지는 그 어느 때보다 조용하다. 암컷이 둥지 안에서 알을 품는 동안 수컷은 둥지 밖에서 둥지를 지킨다. 제비꼬리는 암수를 구분하는 기준이다. 몸 길이는 보통 18cm 내외지만 수컷이 암컷보다 꼬리가 길고 생김새 또한 예쁘다. 어미가 알을 품는 기간은 보통 15일. 지난한 기다림의 시간이다. 하루 24시간 계속 알을 품는 일은 고된 노동이다. 하지만 모성의 본능은 쉽지 않은 일을 가능케 한다. 암컷이 둥지 밖으로 나갈 때면 대부분 수컷이 함께 동행한다. 둥지로 돌아오면 수컷이 먼저 둥지에 날아가 알과 주변을 살핀다. 이때 암컷은 수컷이 앉아있던 자리에서 기다린다. 수컷의 정찰이 끝나고 둥지가 안전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제서야 암컷이 둥지 속으로 들어간다. 수컷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암컷이 둥지 안에서 알을 품는 동안 이렇게 수컷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둥지를 지킨다. 둥지를 지키는 제비의 모습은 사람들과 닮았다. 하루 종일 사람들의 출입이 잦은 한 식당. 이 식당은 온통 제비집 투성이다. 여기 또 한 채, 또 한 채, 또 한 채. 여기도 있고, 또 여기 위에도 있고. 여기는 별로 안 돼. 여기는 지금 부화하고 있습니다. 12개까지 있었는데 저쪽 화장실 앞에도 있었고 요 뒤쪽에도 있고 12채가 있었어요. 작년까지입니다. 근데 지난 게 12채가 썼어요. 제비집이 많지. 지어도 우리는 그냥 가만 놔두잖아요. 다른 집에 막 제비집 지으면은 추접다고 막 뜯는다 하면 못 짓게 합니다. 저희들은 짓게 놔둡니다. 저 안식처인데 그래도 해마다 찾아오는데 제비는 식당 안에도 거침없이 드나든다. 마치 제 집인 양 나갈 생각조차 없어 보인다. 식당 사람들도 개의치 않는다. 식당 안엔 사람들과 제비가 항상 같이 있다. 식당 안에 들어와 있는 제비는 한두 마리가 아니다.
덕분에 제비식당이란 별명까지 생겼다. 식당 안에 제비가 많은 이유는 여기에 둥지가 있기 때문이다. 식당 주인은 제비를 위해 하루 종일 출입문을 열어놓는다. 제비를 위한 사람들의 배려다. 마을 한켠에 있는 자동차 정비소. 여기에는 햇빛을 가리기 위해 설치한 천막 안에 제비가 둥지를 틀었다. 얇은 비닐 천막을 벽 삼아 집을 지은 셈이다. 하지만 둥지 위치는 절묘하다. 사무실 출입구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곳. 제비는 벌써 3년째 해마다 잊지 않고 이 둥지를 찾고 있다. 그동안 정든 제비 때문에 주인은 말 못할 고민을 안고 있다. 근데 이게 지금 이걸 제비 때문에 못 춘다가 이 건물을 이거 천막을 새로 해야 되는데 지금 저 형님 말씀이 이거를 없애려고 내가 하는데 이 제비도 못 춘다 이거. 이거 없애면 안 지요. 천막이라 늘 위태로운 둥지를 버티게 하는 것은 철사줄이다. 둥지가 떨어질세라 올해도 안전하게 부화에 성공하라는 주인의 마음이 철사줄에 담겨 있다. 울로 하니까 제비가 안 들어갈게네. 그래 밑에 안전하게 밑으로 이거를 안 보이다 이걸로. 나중에 이제 새끼 깨면은 다시 또 요소스 떼줘야 돼. 위태로운 둥지에서 제비는 불안 속에 살아간다. 이 집 제비는 주인 이외의 사람들을 극도로 경계한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알을 4개나 낳았다. 어미는 어미다. 깃털 하나라도 물고 와 알을 보호하려는 어미의 모성은 지극하다. 그러나 얇은 비닐 천막 안쪽 둥지라 비가 오거나 바람 부는 날은 더 위태롭다. 해질녘 호촌리 한 부동산 가게 앞에 사람들이 모였다. 그런데 누가 봤는지 모르겠어. 며칠 전에 주인도 모르게 일어난 제비둥지 파손 사건 때문이다. 벌써 이 집에서 2번째 일어난 사고다. 2번씩이나 둥지를 지었지만 헐리고만 제비들. 둥지가 헐리면서 둥지 안에 알도 깨졌다. 2개 깨졌어. 그러다 이상하다. 이거 바람 불어 풀렁거려가고 떨어진다 이래 했거든. 바람은 솔직히 울치가 더 많이 불거든. 엄청 분다고 이부가. 그건 괜찮은데 이거 그건 잘못 떨어져 있더라고. 알을 넣기 바꿔 놔놓으니까 불과 3, 4일 만에 제비집을 다 지어. 잘 짓네 그 마들. 그러자 이번엔 둥지 위치를 바꿔 맞은편에 집을 지었다. 천막에 지은 집은 위태롭게 마련이다. 올 들어 이곳에서만 3번째 둥지를 지은 제비들. 3번째로 지은 둥지에서는 무사히 알을 낳고 부화에 성공할 것인가. 두 번이나 둥지를 잃었던 제비들은 극도로 예민하다. 외부 사람의 방문에도 민감한 반응이다.
제비는 이제 세 번째 둥지에서 다시 한번 산란을 할 것이다. 가정집에 있는 둥지는 주인만 허락한다면 비교적 안전하다. 준영이네 식구들이 모두 들어온 저녁 시간. 부엌 위에 있는 제비 둥지도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롭다. 알을 품는 어미에게는 밤낮이 없다. 암컷이 둥지 속에서 알을 품는 동안 수컷은 그림자처럼 그 옆을 지키고 있다. 이렇게 기다린 지 벌써 2주째. 또 이렇게 호촌리 제비의 하루가 지나간다. 습지를 끼고 있는 호촌리의 아침은 안개가 걷히면서 시작된다. 호촌리 사람들은 제비 지저귀는 소리에 깨어난다. 그날 아침 준영이 집에 경사가 났다. 알에서 새끼들이 부화한 것이다. 몇 마리 나갔어요? 5마리 깠다니까. 준영이네 식구들도 제비들이 부화한 걸 감쪽같이 모르고 있었다. 먹이를 물어오는 어미를 보고 그제서야 부화 사실을 알게 됐다. 어미는 여전히 둥지 속에 있다. 어떻게 된 일일까? 부화한 지 3일. 새끼는 아직 눈도 뜨지 못한 채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있다. 어미가 신호를 보내 먹이를 먹여보려 하지만 간신히 입안에 넣어주는 것을 받아먹을 뿐이다. 그러나 어린 새끼를 돌보는 어미의 정성은 지극하다. 둥지 안에 들어와 불순물이 있는지 청소를 한다. 아직 털이 안 난 새끼들의 체온 조절을 위해 어미는 새끼를 품는다. 어미가 새끼를 품는 동안 수컷은 새끼들의 먹이를 사냥해 온다. 먹이 먹는 연습을 시키는 것도 이 무렵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다. 먹이를 먹자마자 새끼는 배설물을 쏟아낸다. 새끼 배설물은 가급적 멀리 가져다 버려야 한다. 배설물 냄새는 천적의 표적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새끼들에게 좋은 먹이를 많이 먹이고 싶은 어미 마음은 제비도 예외가 아니다. 하루 수백 번씩 습지에서 금방 잡아온 먹이를 먹이고 어서 자라기만 바랄 뿐이다. 새끼들이 자랄수록 이제 어미도 더 바빠질 것이다. 새끼들의 먹이 양은 하루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 동네에서 제일 먼저 새끼가 부화한 집. 제비 어디 있는겨?
새끼 울음소리를 듣고 부화한 줄 알게 됐다. 이 집은 한 해도 거르지 않고 제비가 둥지를 치고 새끼를 길러냈다. 뱅갈도 3마리인가 4마리인가 되는 저거 많이 깔 때는 한 5마리씩 까더라고요. 근데 내가 오늘 볼 때는 5마리까지는 안 되지 싶어요. 어미는 쉴 틈 없이 둥지를 오간다. 부화한 지 2주가 지난 이 둥지의 새끼들은 제법 자라 털이 나기 시작했다. 새끼들이 한창 먹이를 찾을 때다. 조용하던 둥지는 어미가 먹이를 물어올 때마다 한바탕 북새통이다. 어미는 먹이 먹이랴, 배설물을 물어다 버리랴 여간 바쁜 게 아니다. 서로 먹이를 달라고 아우성칠 때면 들썩들썩. 벌써 둥지가 좁아졌다. 머리에는 아직도 솜털이 보송보송한 새끼지만 입을 벌려 먹이를 받아먹는데 많이 익숙해졌다. 새끼는 알에서 깨어난 지 2, 3일이면 먹이를 달라고 보채고 보통 6일 만에 눈을 뜬다. 먹이를 먹는 양에 따라 새끼들의 발육 상태는 달라진다. 그래서 새끼들은 자리 다툼에 여념이 없다. 먹이 본능은 그 자체가 생존이다. 새끼들은 먹이를 먹는 시간 이외에는 잠을 잔다. 먹이를 물어다 나르는 어미는 둥지턱에서 잠시 쉴 뿐 다시 먹이를 구하러 간다. 어미는 이렇게 하루에 500번 이상 먹이를 물어 나른다. 새끼를 키우는 어미의 하루는 늘 이렇게 분주하다. 새끼들이 둥지에서 자라는 한 달 동안 둥지한 새끼들의 소리도 날마다 커진다. 제비 새끼들이 부화한 뒤 주인은 제비 둥지에서 눈을 떼지 못한다. 올해 호촌리에서도 제일 힘겹게 둥지를 튼 부동산 집. 천막 아래 3번째 둥지를 튼 제비집에도 다행히 희소식이 전해졌다. 제비들이 다시 알을 품기 시작한 것이다. 세 번째 둥지라 신경이 쓰인 집주인도 제비 둥지를 그냥 보고 있지 않았다. 주인 아저씨가 생각해낸 방법은 둥지 위에 햇볕 차단 시설을 해주는 것. 비닐 천막이라 제비가 새끼를 키우며 더위를 견디기 힘들 것이란 작은 배려였다. 이걸 안 해주면은 위에 천막이기 때문에 여름 되면은 빛이 뜨거워가지고 제비 새끼가 죽어버려요. 이걸 해줘야 됩니다. 새끼를 부화시켜 둥지를 떠날 때까지는 안전하길 바라는 마음을 아는지 제비도 잠시 둥지를 비워줬다.
아, 4개 낳았네요, 4개. 알 4개 낳았네. 둥지 안은 새로 낳은 4개의 알이 부화를 기다린다. 자꾸 금방 집을 위에 스트로크를 해놔도 나는데 자꾸 물러 쳐다보고 요리들 먹는 주인 아저씨가 둥지에서 내려온 뒤 제비는 다시 둥지 안에 들어가 알을 품기 시작했다. 사람과 함께 사는 법을 잊지 않고 있는 제비. 이 둥지에서도 머지않아 새끼들의 지저귀이 들려올 것이다.